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헬릭스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헬릭스님은 뭐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오늘의 이야기는 저번 이야기와 아마 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헬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비방 근문으로 하는 헬릭스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절 하나 만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거 진짜 뭐 하나 이제 저 라이브 전용 시참자로 전향을 해야 되나 지금. 아니 근데 헬릭이라는 그 이름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이게 참 네. 어떻게 평소에 예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쓰던 닉네임이었는데 네네. 이제 시참 이후로는 아이디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게 걸릴 것 같아갖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차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이제 회사들끼리 얘기할 타이밍이 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오케이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전화 끊으려는 타이밍에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하고 이렇게 누군가 흘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순간 흠칫한데 뭐 다른 사람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긴 했는데 순간 좀 제 목소리나 말투가 좀 특이한가 봐요. 그래서 흠칫했습니다. 좀 헬릭스님만의 그 색깔이 있죠, 목소리에. 네. 예, 그게 있어요. 좀 흠칫해갖고 아이디를 영원히 못 쓸 것 같아, 유튜브 빼놓고. 아니요, 뭐 죄 지은 건 아니시니까 네. 당당하게 얘기해서 내가 헬릭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대표님 그런 취미도 있으셨어요? 이럴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일단 저번에 이야기에 이어서 저번에 이제 오니 그런 도깨비에 관련된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야기가 2편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예요. 이번 이야기는 이제 저번 이야기 때는 이제 돌비 형님의 아버님의 이야기가 주였지만 이번에는 돌비 형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항상 시참의 시작은 술 한 잔으로 시작이 되죠. 네. 막걸리를 한 잔을 같이 하고 있는데 표현상으로 돌비 형님이라고 했지만은 거의 큰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분이죠. 이제 80 가까이 되셨으니까요. 저한테 이제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회사상 니는 장례를 치러본 적이 있나? 하고 넌지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38, 9?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많이 가게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긴 그렇다. 네 나이 때문에 그렇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작고하셔서 장례를 치러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님 장례식 때 수의 입혀서 보냈지?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그래서 당연하죠. 보통은 이제 염하고 다 수의 갖추고 해서 장례 잘 치렀으니까. 국화꽃도 있었지. 네, 있었죠. 당연히. 왜 그 장례식장 가면 영정사진 주변에 막 꽃이랑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국화꽃이 있는데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야, 니 그거 아나? 뭐요? 장례식 때 망자한테 수의를 입히고 국화꽃을 헌화하는 게 그게 바다 건너 저 외놈들 문화인 건 아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물론 다소 어떻게 불편한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이제 연세가 오래되셨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걸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단어는 그냥 외자를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외놈들 문화인 거 아나?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왜 우리 TV든 뭐든 보면 다 장례식 때 상주들 뭐 지금은 검은색 정장을 입지만 그때 뭐 삼배로 된 두루마기에다가 뭐 여자들은 한복인데 그 삼배로 된 한복 입고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야, 조선의 장례에서는 망자한테 수의를 입히지 않아. 잘 생각해봐라. 이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죽으면 왕족이나 가족들, 유가족들이나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이 수의를 입지. 돌아가신 분들은 수의를 안 입어.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붕어했을 때 뭐 신하들 다 똑같은 관복인데 삼배로 된 거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 우리 문화에서는 망자들한테는 그 환경에서 제일 구하기 좋은 옷이나 평소에 좋아했던 옷을 입히는 게 그게 우리 장례 문화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는 슬픈 일이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무슨 성리학적인 뭐 이런 알잖아, 그런 가치 때문에 유가족들이나 상주나 이런 사람들이 삼배를 입었던 거고
니 옛날에 뉴스 안 봤나? 뉴스 보면 왜 무슨 안동김씨 무슨 선친 묘 이장 하는데 무슨 안에서 미라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 한복도 들어있고 뭐 살아의 생전에 뭐 입었는지 다 나온다 안 카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몇 해 전 뉴스에 보니까 무슨 안동김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선친 선산이 있는데 조상들 선산이 있는데 그걸 이장할 때 보니까 안에 이제 미라화된 시신이 나와 있었고 뭐 부패가 덜 돼 있었고 보존 상태가 좋고 거기 안에 보면 뭐 머리카락으로 만든 집신하고 한글로 써져 있는 편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예. 그때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은 평상복이었어요. 삼배가 아니라. 아 그러네요. 야 그때 니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는지 니 아나? 아니요 좀 모르는데. 야 망자에게 수의를 입히고 국화꽃을 헌화한 게 최초의 기록은 광무제 때다. 광무제요? 우리나라 무슨 묘호에 광무제라는 게 있었나요? 있지. 근데 니는 광무제가 뭔지 모를걸? 니 그 명성황후는 아나? 그거 알죠? 민비는 아나? 네. 그 광무제가 고종인기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고종 황제가 무슨 광무제예요? 그러니까. 아 대한제국으로 나라를 바꿀 때 연호로 광무제를 썼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민비가 명성황후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고 광무제 때 고종 황제 승하했을 때 그때 수의를 입히고 그때 국화꽃을 준 게 최초 기록이다. 그 전에는 기록이 없다. 왜요? 몰라 그렇게 됐네. 그때 당시에는 뭐 구한말이고 뭐 알잖아 사회 분위기가. 아 그렇죠. 내가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나? 아니 모르죠. 술 한잔 하시면서 그냥 뭐 풍어를 읊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크크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해줄 얘기가 내 젊었을 때 얘기인데 외정 때서부터 있었던 얘기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외놈은 그리 멍청하지 않다. 잔대가리가 좋을 뿐이지가 제목입니다. 예. 때는 90년대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내용 정리를 해보니까 네. 90년대 초반에서 중반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돌비 형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워낙 이제 남기신 게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유품 정리를 하는데 이제 서재 같은 곳에서 숨겨져 있는 함 같은 거, 박스 같은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알 수 없는 기호 같은 게 있었대요. 숫자 기호 같은 게. 아 이게 왜 그 개인들이 이제 메모를 할 때 본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호나 수식어 같은 거를 쓰긴 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기호와 글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쫙 펼쳐놓고 봤는데 첫 번째 이야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도깨비 탈을 쓴 도깨비가 아들까지는 지켜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한테 왔었대요. 근데 특별하게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곁에 있다 정도만 하고 사는데 도움만 주고 뭐 이 정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슥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더니 하고 끌끌끌끌 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이런 리액션을 보이는 것 자체에 더 관심이 가고 흥미가 생겼답니다. 그러더니 적어놨던 노트하고 그림 같은 것도 있고 지도도 있어서 쫙 펼쳐서 보여줬대요. 그러더니 하더니 놔두고 가? 이렇게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야 알아서 하겠구나. 뭐 내가 신경 쓸 거 없겠지. 그냥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옆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네 옆에 있는 그냥 수호신이라 생각하고 그냥 소위 말 쌩까고 살아라. 너한테 해될 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런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수첩과 지도를 조선 팔도 모양으로 정리를 해놨더래요. 예. 여기는 뭐 함경북도, 여기는 뭐 전라남도, 여기는 전라북도, 여기는 충청남도, 북도 이렇게 해서 쫙 지도 모양을 펼쳐놓더니 손가락으로 어느 한 지역을 툭툭 치더래요. 네. 참고로 여기 있는 모든 지역들은 다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그 자기의 긴 손톱으로 지도를 탁탁 치면서 여기는 가야 되겠네 하고 넌지시 얘기하더래요. 그러더니 돌병님을 쓱 쳐다보더니 여기 하고 손톱으로 탁탁 찍고 쓱 사라지더랍니다. 대꾸라는 걸 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가 있든 간에 나한테 해는 안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네.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그냥 한번 해보자. 남들 뭐 해외여행도 가는데 가보자 해서 가봤대요. 갔는데 여기는 일반 평지나 마을이나 그게 아니더래요. 산이더래요. 산인데 그렇게 산세가 험한 막 우리 뭐 지리산 설악산처럼 막 그렇게 산세가 험한 건 아닌데 상당히 깊은 산세였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욕하면서 올라갔대. 18 하면서 올라갔대.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쓱 나타났더니 저기에 묶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가기 전에 우리 산에 올라갈 때 무슨 표식 같은 거 한다고 리본 같은 걸 묶어 놓잖아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걸 묶으라고 시킨 거예요. 여기 묶어, 저기 묶어. 또 갑자기 내려가서 여기 평지에 여기 묶어, 여기는 땅에다 묻어. 이런 식으로 계속 포인트를 집어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하자. 그냥 해서 나쁠 것도 없고, 그리고 나도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땅 번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자. 남들은 돈 주고도 하는데 하자.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했대요. 그때가 봄 시작할 때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름이 거의 끝날 때쯤 그게 끝났답니다. 물론 이제 윗동네 못 올라가죠. 윗동네 못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남한 쪽에 있는 지역 거의 전국을 다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고 어디에 갔는지를 막 적어놨다가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쓱 그림자가 하나 생기더니 머리 위로 손 하나가 슥 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여기 가자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힘 좀 쓰는 장정 몇 명만 모아봐 라고 지시하고 또 갑자기 손이 쓱 사라지더랍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붙어있었던 도깨비를 풀페이스로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일부분만 봤답니다. 뭐 발을 봤다든지 손을 봤다든지 등을 봤다든지 얼굴이나 몸 전체를 본 적이 없는데 손만 계속 나와서 툭툭 찍더니 여길 가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하자. 그래 여기에 무슨 뭐 금광이 있나 보다. 속으로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동네에 있는 젊은 장정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이 있는데 멀리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선산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산이 있다. 그래서 집안에 큰 어르신이 이제 어느 내일 하시는데 미리 좀 몇 자리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가 몇 자리를 기존에 쓰던 자리가 아니어서 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주변에 평탄화도 해야 되고 길도 좀 만들어야 되고 한다 해서 젊은 장로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였대요. 연세가 좀 있으신 귀족님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선상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야박하지가 않습니다. 잘해줘요. 그리고 돈도 두둑하게 줍니다. 예. 아싸라비 하고 간 거죠. 이제 버스 같은 걸 하나 대절을 해서 갔는데 갈 때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산세 험한 데를 골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동요를 하기 시작하죠. 힘들겠구나 하고 갔는데 장비는 막 삽이랑 뭐 이런 거 막 톱이랑 챙겨갖고 올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산세가 더 험해지니까 이제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못 가겠다고. 나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뒤에서 뭔가 쓱 덩치 큰 게 그림자 같은 게 나타나더니 발등으로 등을 팍 찍더랍니다. 그러더니 뭐야 이씨 하고 뒤돌아봤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땅만 보고 계속 걸어만 올라가고 있고 누가 나 때렸어? 하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자극을 받으니까 뒤에서 사람이 퍼지지 말라고 왜 우리 등산 같은 거 할 때 보면 가운데 사람 퍼지면은 엉덩이 밀어서 올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짐 들어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대요. 결국은 올라가서 산 중턱보다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평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평지에 보니까 빨간색 리본으로 돌비 형님이 묶어놓은 자리를 간 거예요. 그러더니 쓱 가더니 발로 하반신만 보이더래요. 이번엔 하반신만 보이더니 땅을 쿵쿵 치면서 여기 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모여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해서 이렇게 남향을 바라보고 막 쓸데없는 막 이상한 얘기 있잖아요. 왜 무덤 쓸 때 보면 막 배산 임수에다 막 나무를 베야 된다. 이런 쓰잘데기 얘기하면서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여기가 메인 자리다 하고 파기 시작합니다. 네. 보통 아시겠지만 몇 자리를 쓸 때는 보통은 깊게는 한 1m 정도 파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높은 곳에 장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돌 고르고 평탄화 작업하고 삽을 파는데 한 30cm 이상 파면 사람 손으로 파기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네. 얘기하면. 근데 파는데 돌비 형님이 주변 사람들 막 리본 묶은 데 데려가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고 소리가 나더랍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세요. 그러더니 뭐 누구 다친 거야? 넘어진 거야? 뭐 떨어진 거야? 하고 돌비 형님이 딱 뒤돌아서 작업하는 데를 딱 뛰어가니까 한 사람이 손목을 잡고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무슨 뭐 큰 사고는 아니다. 뭐 낙석이라든지 뭐 떨어지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건 아니다. 다행히 안심하고 딱 봤는데 오른손목을 뼈는지 왼손으로 꽉 쥐고 무릎 꿇고 막 팔을 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안에 돌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땅을 더 파야 되는데 참 힘들다.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딱 봤는데 돌이 아니더래요. 쇠사슬이 보이더래요. 쇠사슬이 보여서 뭐야 이거? 쇠사슬이 왜 나와 땅에서? 그래서 30cm 가까이 팠는데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쇠사슬이 발견이 됐으니까 놀래가지고 우선은 잠깐 작업 쉬자.
지금은 사람도 지금 좀 다쳤고 분위기 없으니까 잠깐 우리 참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잠깐 쉬어라 하고 이제 동네 장정들은 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무덤 자리를 팠기 때문에 길게 판 거잖아요. 세로로 길게 이제 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은 주변 땅을 좀 같이 파보자. 팠는데 쇠사슬이 뭉탱이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일반 쇠사슬이 아니라 공사장에서 쓸 법한 배에 쓸 법한 엄청나게 두꺼운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우선은 잠깐 작업 중지하자. 잠깐 우리 회의 좀 하자 하고 잠깐 작업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쓱 검은색 그림자가 지나가더니 막 숨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분이 이제 흉내 내는 거는 저는 메모할 때 끌끌끌이라고 적었는데 막 웃는 걸 억지로 참는 듯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 여기야 여기야. 물론 이 말은 일본말로 하셨습니다. 여기야 여기. 그래 땅으로 싹 사라지더래요. 뭐지? 근데 도깨비라는 존재는 그 온이라는 존재는 본인밖에 인지를 못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작업을 끝내야 되나 아니면 뭐 여기서 내려가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사람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내려가자. 이건 내려가자 안 되겠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갖고 계셨던 노트하고 지도를 쫙 펼쳐서 봤는데 이 자리가 맞긴 맞더래요. 예. 그래서 오케이 내려가자. 그러더니 내려가기 결정하고 막 짐 다 챙기고 뭐 대충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또 쓱 뭐가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도롱이 같은 게 보이더래요. 머리 끝부분이 보여서 쓱 올라가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더니 오래간만에 배 좀 찼네. 대단해. 역시 아유 역시야 역시. 그러더니 소리만 들리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뭔가 있구나. 여기는 뭔가 있구나. 안 되겠다. 우선은 접고 내려가자. 근데 보통은 그런 선산 다듬는 일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보통은 하루 일정에서는 다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선산이 아니라 없는 선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생각을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선 내려가서 주변에 이제 숙박시설에서 하루 묵고 올라갈 생각으로 이제 다 밀어놓고 막 밥도 먹이고 막 고기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다 정리하고 자기도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돌면이 꿈을 꾸는데 웬 엄청나게 덩치가 큰 거구 하나가 예. 자기 무릎밖에 안 오는 조그마한 존재들 사이를 막 뛰어다니고 있대.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양 목장에 들어가 있는 곰 한 마리 같았대요. 와, 예. 완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막 다 헤집어 놓고 물어 뜯고 손으로 잡아서 위아래를 찢어버리고 막 엄청나게 고어한 장면을 봤답니다. 정말 일방적인 흑살의 느낌이었대요. 네. 완전 그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진짜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백수의 왕 수컷 사자 한 마리가 새끼 임팔라 하나를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정말 일방적인 흑살이었대요. 그러더니 그걸 막 다 죽여놓고 먹더랍니다. 맛있다. 이 맛이라고. 역시 난 곳에서 난 걸 먹어야 그게 맛있는 거라고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어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무섭지가 않았대요. 왜냐면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우선 복식이 한국 복식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생긴 게 한국의 존재로 생각이 안 들 것처럼 이질적이게 생겼대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바닥에 앉아서 그 사냥감의 손가락으로 이빨을 후비고 있는 거를 봤는데 이마에 뿔이 2개가 이렇게 바삭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얼굴이 빨갛더래요.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애들을 보니까 바다 건너 외국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봤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외국 무슨 요괴 그림 이렇게 쳐보면 옛날에 풍속화 같은 걸로 막 괴상하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답니다. 그래서 나랑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무슨 임팔라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 잔인해 보이지만 무섭지 않은 그런 걸로 봤대요. 그래. 그러더니 이빨을 딱 후비더니 멈칫하더니 쓱 뒤를 돌아보더랍니다. 정말 무섭게 생겼더래요. 세상에 이런 모습, 이런 공포감을 줄 존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무섭고 온 몸에는 피를 두르고 있고 이 주변에도 피치갑을 하고 있고 사냥감의 발톱으로 자기 이빨을 후비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웠답니다. 예. 그러더니 처음 보지? 내 모습 말이야. 네 애비가 보여주지 말라 그래서 안 보여줬는데 내가 먹은 게 쇠말뚝에 붙어 있었던 외국 신들이야. 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폭소가 터지는 거 억지로 끊으면서 얘기하는 듯한 너무나도 기쁜 모습이었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신이라고? 신을 땅속에 쇠말뚝에 묶어놨다고? 그러더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 도깨비가 신이라고? 하더니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웃더래요. 우와! 한 1분, 2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웃더래요. 너무 호탕하게.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신이라고 표현했지. 신은 무슨 니들이 말하는 잡신도 안 되는 음기가 모여있는 그런 원념과 사념의 덩어리지 하고 너무 재밌게 웃더래요. 아, 그거는 외국에서 신이라는 단어를 쓰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마 저놈들 묶어놓은 놈들 후손들은 아마 고생 좀 할 거야 하고 계속 웃더래요. 숨 넘어가듯이 웃는데 꼭 그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어린애 장난감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조금 진정을 하더니 흘러가는 걸 막아놨으니까 한 방에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경상도 표현은 꽃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꼬셔서 막 죽을 것 같이 웃기는데 그걸 억지로 참는 듯한 말투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남의 나라 홀라당 처먹을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땅의 기운을 지 쪽으로 빼려다가 이렇게 잔대가리 좀 썼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쁘게 웃더래요. 야, 마치 어린애들 장난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른 입장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 나중에 뽑힐 거 생각해서 원년 가득한 신들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뽑히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해서 말라 죽이게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한 거 보니까 외놈들이 그리 멍청하진 않네. 잔대가리는 있어 하고 계속 웃더래요.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에 연타가 계속 들어오니까 돌비 형님이 정신을 못 차렸대요. 예. 그때 당시는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연도수를 제가 유추하게 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솔직히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을 시기예요. 아시잖아요. 90년대 초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생각 외의 말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혼란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후비고 있던 도깨비가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쾅 치니까 눈을 딱 떴답니다. 예? 잠을 못 자겠더래요. 잠을 자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식은땀 흘리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생생하다고 한숨을 확 쉬는데 왜?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오자고 한지? 하고 옆에서 건장한 사내의 목소리가 딱 들려서 옆을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홍길동 옷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쪽두리 같은 걸 쓰고 있는 웬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순간 알았답니다. 껍데기는 다른데 분명히 같은 존재라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계속 치니까 결국은 아닙니다 하고 다시 자겠습니다 하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랍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예요. 새벽 일찍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제는 막 달래주고 막 힘내자 으쌰으쌰 파이팅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에 얼굴 표정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사람들도 그냥 군소리 없이 올라가더랍니다. 아침 일찍. 정말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결국은 작업장에 올라가서 아버님께서 남겼던 노트를 쫙 펼쳐가지고 보니까 5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점 5개나. 근데 우리 그 대가로 있죠. 우리 그 꽃받침 할 때 이렇게 시옷 모양 있죠. 시옷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팠던 걸 기준으로 해서 V자로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근데 총 5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 처음에 팠던 게 제일 크고 두꺼웠답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에서 뽑았대요. 나중에 뽑아서 길이를 재니까 1.8m짜리였답니다. 땅바닥에 박혀있는 게 1.8m였고 쇠사슬까지 뽑으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거웠대요. 그러더니 이거를 바닥에 놓고 정리를 하려고 이거 어떻게 가져 내려가냐 뭐 잘라서 가져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쓱 오더랍니다. 쓱 오더니 팔짱을 낀 도깨비가 온 전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더랍니다. 그때는. 그러더니 이제 알겠지? 왜 오자고 한지? 참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진짜 대단하다. 내가 태어난 곳이긴 한데 정말 대단하다. 그러더니 이제 속으로 물어봤대요. 이게 뭐냐고.
뭐긴 뭐야. 조선 땅에 있는 전기 끊으려고 박아놓은 거지. 정말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거는 전기를 끊으려고 한 게 아니야.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는 전기를 한 곳에 모았다가 남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끊는 게 아니라뇨. 그러니까 어차피 그 끊으면은 뭉탱이 지역에 남아있을 거 아니냐고. 오. 그러니까 돈이 모여야 목돈이 되는 게 아니라 티끌이라도 모여 있으면 그게 모이면 크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걸 한 그릇에 모아놨다가 그걸 남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야, 이 새끼들 대단한 새끼들이네. 진짜 잔대가리 하나는. 그러더니 너 꿈에서 나 봤지? 하고 넌지시 모르거든.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잊어버려. 그건 내 모습이긴 한데 잊어버려. 괜찮아. 앞으로 너랑 나랑 볼 일이 많을 거야. 그리고 나랑 같이 네 애비가 적어놨던 그 수첩에 있었던 그 지역 있잖아. 거기 다 가야 돼. 나 볼 일 많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거 그냥 갈아가지고 다 뿌려버려 주변에. 갖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그냥 정말 퉁명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래요. 오히려 돌비 형님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예. 그 쇠말뚝의 목적과 이유를 듣고 나서 열불이 터져갖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는 역사책의 한 부분을 읽는 거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더 짜증이 나더래요. 근데 유일하게 위안을 받았던 건 많다고 했던 거. 많이 가야 되니까 나 볼 일 많다. 그거 하나의 위로를 받고 정말 그 자리에서 다 망치, 오한마 같은 걸로 다 때려 부숴가지고 주변에 그냥 다 던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단속을 시켜요. 야,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그 이유 자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닥에 그냥 말뚝이 박혀 있었네? 그냥 사람이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점점점 소문을 낸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게 있었다더라 라는 게 썰로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빵! 하고 언론과 뉴스에 그게 터졌답니다. 네. 민족 정기를 말살하는 쇠 말뚝을 뽑으려고 뭐 전국에 어디를 간다 뭐 이런 게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어마무시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났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적대시하는 반일 감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워낙 심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모든 걸 다 이겨도 일본한테 지면 다 무조건 진 거라고 라고 할 정도로 반일 감정이 정말 심했을 타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무슨 찾아야 된다라고 막 산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정말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돌비 형님에 대한 존재는 다행히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얘기했다고 해도 누군가 찾아와도 본인이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네.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카메라로 찍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필름 카메라 하나도 그때 당시 돈으로 몇십만 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아닌갑다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도깨비의 말대로 전국 팔도에 있는 그런 박힌의 쇠막돌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한 3, 4년 정도를 돌아다녔대요. 그것만 찾으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겨울이 되면 작업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무슨 뭐 도심 한복판에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중 무슨 뭐 계곡 이런 데 박혀 있는데 어니까 땅이. 예. 겨울에는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도깨비가 스고더니 안방 한가운데 앉아있더랍니다. 앉아봐. 자기의 긴 손톱으로 책상을 탁탁 치면서 앉아봐. 그래서 품에서 뭐 한지 같은 걸 한 장 딱 꺼내드려요. 조그마한 책상에 손톱으로 탁탁 치더니 여긴 가지마. 왜요? 뽑아야죠. 가서. 믿거나 말거나 민족 정기 말살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남의 나라 땅에 이상한 짓 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니까. 갑자기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돌비형님 싸대기를 풀순이로 후려갈기더랍니다. 짝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예? 벽에 부딪혔대요. 날아가서. 그러더니 입 안이 다 터져가지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막 말도 안 나오게. 왜 그러세요?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프고 서럽고 짜증나고 그동안 했던 고생도 막 섭섭함이 막 물밀듯이 감정이 밀려서 막 울고 그러는데 한참을 쳐다보다가 잘 들어. 여기는 이 쇠마급독 때문에 기운이 비틀렸어. 비틀린 게 맞아. 근데 비틀린 기운마저도 지역하고 동화가 돼버렸어. 건드리는 순간 뭉쳐서 그 막혔던 기운이 한 방에 터지면 그 지역 일대는 반드시 역사서의 기록에 남을 정도의 큰 사건이 터질 거라고. 예. 내가 너 예전에 꿈꿨을 때 했던 말 기억나? 무슨 말씀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전에 신들 먹으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지? 한 방에 터지면 이렇게 된다고. 그걸 떠올려봐.
댐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라고. 와. 비틀린 건 맞지만 그 지역과 동화가 돼버려서 그 비틀린 기운이 그냥 원래 기운이었던 것처럼 그 지역의 느낌이 바뀌었대요. 그 오니의 말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몇 군데 있었던 거에 대한 기록은 태웠답니다.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 너 90년대에 뭐 했으니까 저 국민학교 다녔죠. 난 그때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네가 날 모셔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저는 저 하나도 지금 간수가 안 됩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본인을 내가 모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수작질 하지 마시라고.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영감님 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술 한잔 먹으러 와.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 무슨 얘기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경험 얘기해 주면 되나? 하면서 다음 이야기는 죽다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야, 그러면 이 오니 이야기는 딱 결론이 난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죽다 살아난 이야기도 그걸까요? 다 귀신하고 연결돼 있는 얘기. 아, 2부작이 아니었구만요. 그렇죠. 한 4부작 될 것 같은데 2개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상 이 단편씩 들어도 될 이야기긴 해요. 네, 다 독립적인 이야기인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다 10년 정도를 다 건너뛰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이번 편을 들었는데 뭐 저번 편을 못 들었다. 저번 편은 살짝 이어지는 게 맞는데 이제 다음 네네. 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립적인 또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등장은 하겠지만, 그죠? 네, 이번에는 이야. 도깨비한테 도깨비로 인해서 죽다 살아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금의 이 이야기는 분명히 그 말뚝 같은 경우를 발견을 했으면 그걸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뽑았을 때 뒤 여파를 생각을 해라. 네. 그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네, 너무 뭉쳐 있었대요. 네. 원래는 흘러서 지나가야 되는 곳에 막아놓으니까 그게 네. 물풍선처럼 이만큼 뭉쳐 있는데 그거를 바늘로 탁 터트리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의 영향이 그 지역에 갈 거라고. 네.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랬고. 음. 그나마 니들이 조상에 나중에 후일담으로 말씀해 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조상들이 부동산을 그나마 잘 골랐대요. 예. 당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털을 잘 잡은 거라고. 우선 물 깨끗하고 이 땅처럼 수복력이 좋은 땅은 내 처음 봤다고.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틀린 기운도 그냥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 원래는 물과 기름처럼 이질적인 관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랍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긴 했대요. 네. 가보시긴 했는데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형국이 돼버려서 그거는 영원히 내가 죽더라도 비밀로 가져갈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죽다 살아난 이야기 해주면 되나? 하고 저를 또 한 번 더 술자리에 꼬드기게 된 또 계기가 돼버렸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어마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헬릭스님. 네, 항상 예. 비방용과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첫 등장부터 그랬죠. 네, 헬릭스님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또 헬릭스님도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번 헬릭스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내용이 또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